매번 받는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묵직하며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명확한 질병 진단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모호하고 만성적인 불편감의 근저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축적되는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의 주요 촉매제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복부에 쌓인 뱃살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 속에 숨어있는 반찬의 함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염증을 유발하는 불씨들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건강종합관리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딱 3가지 식습관만 조정해도 염증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소스는 티스푼으로 계량하여 사용하기, 그리고 우리 식사의 접시를 항염증 구조로 재설계하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장. 뱃살과 만성 염증의 치명적인 연결고리. 우리는 흔히 뱃살을 단순히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나 미용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부, 특히 장기들 사이에 축적되는 내장 지방 비서럴, 팻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을 활성적인 내분비 기관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공장처럼 다양한 생체 활성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아디포카인-ADIPOKINE라는 호르몬과 함께 TNF- 종양괴사인자, 알파, IL-6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CYTOKINE를 다량으로 분비합니다. 이러한 염증성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특정 부위의 급성 통증을 일으키기보다는 관절통, 근육통, 두통 같은 모호한 전신 통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며 이유 없는 피로감, 무기력감, 심지어 집중력 저하나 우울감과 같은 신경학적, 심리적 증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 염증성 신호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통증 민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지며 전반적인 회복력은 점차 저하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평가할 때 단 한 가지 지표, 예를 들어 체중이나 BMI 체질량 지수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관리님, 반드시 다음의 5가지 핵심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첫째, 허리둘레입니다. 내장 지방의 간접적인 지표로 아시아인의 경우 남성 90cm 35.4인치 이상, 여성 85cm 33.5인치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됩니다. 둘째,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00mgdl 미만이 정상 범위이며 100에서 125mgdl 공복 혈당 장애로 분류됩니다. 셋째,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과도한 중성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15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넷째, 혈압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이 정상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HDL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남성 40mgdl 이상, 여성 50mgdl 이상이 권장됩니다. 이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며 이는 만성 염증 상태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위험 신호를 더 일찍 포착하여 예방적인 생활 습관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건강 장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2장. 밥 대신 반찬의 치명적인 함정, 숨어있는 당나트륨 기름, 밥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에 밥 양은 최소화했는데 오히려 몸이 붓거나 기대만큼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식탁을 채우는 반찬과 소스, 그리고 국물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과도한 당분, 나트륨, 그리고 질 낮은 기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인의 식탁은 소량의 밥과 다량의 가공된 반찬 및 국물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건강한 식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밥은 줄였을지 몰라도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달콤한 맛의 음료, 과도한 당이 첨가된 요거트, 시판 시리얼, 그리고 케첩, 마요네즈, 불고기, 소스, 쌈장 같은 진한 양념 소스들, 더불어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고염분, 염장 반찬들이 우리 몸속에 염증성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에 공통적으로 다량 함유된 정제당과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뱃살 축적을 가속화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만성 염증 반응에 끊임없이 불을 지핍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부종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여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 부하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이나 일부 식물성 기름에 다량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은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대사 산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맑은 국물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지만 시원하고 얼큰한 맛을 내는 국물 요리들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나트륨 섭취량을 쉽게 초과하게 만듭니다.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물 섭취입니다. 국물 속 나트륨은 체내 삼투압 균형을 깨뜨려 고혈압을 유발하고 위 점막 손상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신적인 염증 부하를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수를 먹듯이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국물 자체는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각종 소스류는 용기에서 바로 붓기보다는 반드시 티스푼을 이용하여 소량만 계량해서 사용하고 달콤하거나 짭짤한 가공, 반찬의 섭취량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분, 나트륨, 그리고 질 낮은 기름은 우리의 입맛을 강렬하게 자극하여 중독성을 유발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숨어 있음을 늘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우리의 식탁 접시를 염증으로부터 멀어지는 항염증형 구조로 스마트하게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식사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3장. 접시 재설계 항염식단의 핵심 원칙. 이제 오늘 바꿀 3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인 접시 3구역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구성해 볼 차례입니다. 항염증 식단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평범한 식사 접시를 건강이라는 목표에 맞춰 3부분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접시를 마치 시계의 원형처럼 생각하고 3부분으로 나누어 채워보세요. 첫 번째 구역, 가장 넓은 면적, 접시의 12 이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 구역은 접시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 PHYTOCHEMICAL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토마토, 파프리카, 오렌지 등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이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강화하여 전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프리바이오틱스. 매끼 식사에 반드시 포함하고 식사 사이에 건강한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접시의 4분의 1 양질의 단백질. 지방 함량이 적은 닭가슴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콩류,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그리고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식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와 뱃살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육이나 튀긴 단백질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접시의 4분의 1 통곡물 위주의 복합 탄수화물. 이 마지막 구역은 에너지원으로서 필수적인 탄수화물로 채우되 그 종류에 신중해야 합니다. 흰쌀밥이나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빵, 고구마, 단호박 등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 섬유질 함량이 훨씬 높고 당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의 급격한 상승,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조절하는 것은 만성 피로감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뱃살과 염증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므로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항염증 식단의 현명한 전략입니다. 4장. 숨겨진 염증 유발 요인 제거 조리법과 식사 습관의 중요성. 앞서 접시를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식재료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조리법과 식사 습관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항염증 식품이라도 잘못된 조리 방식이나 급한 식사 습관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리법, 고온 조리를 최소화하기.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등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방식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 조리 과정에서 식품 속 단백질과 지방이 당과 결합하여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됩니다. AGES는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법을 선택할 때는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븐에 굽더라도 비교적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볶을 때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물을 조금 넣어 증기처럼 익히는 수분 볶음 방식을 시도하거나 기름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여 풍미를 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식사 습관.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기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식사를 너무나도 빨리 해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빨리 섭취하는 습관은 여러 면에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선 소화기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촉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만성 염증과 뱃살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너무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감지하기도 전에 과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식사 속도를 늦춰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한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은 후에는 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꼭 씹는 행위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최소 20분 이상 식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하며 결과적으로 염증과 뱃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팁 식전 물 한두 잔 섭취 식사를 시작하기 15분에서 20분 전에 깨끗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도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이는 식사 전에 가벼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위액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을 미리 맞춰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염증 관리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가 건강한 식습관 변화에 긍정적인 영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이 만성 염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뱃살 타파와 염증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5장 식탁박 염증 관리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만성 염증을 관리하고 뱃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기에 식단, 외적인 생활 습관 요소들이 염증 수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 이 세 가지 요소는 항염증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첫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염증을 끄는 강력한 약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체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CRP, IL-6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여 몸을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단 음식이나 고지방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량 증가와 뱃살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 8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만들고 잠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여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는 염증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초기에는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과잉 분비는 복부 지방 축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의 합성을 촉진하여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종합관리님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건강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명상, 마음 챙김, 가벼운 산책, 복식 호흡, 규칙적인 취미 활동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혹은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격렬한 운동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꾸준하고 가벼운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땀 흘리는 격렬한 활동만을 떠올리며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 관리와 뱃살 감소를 위한 신체 활동은 꼭 고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운동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한 신체 활동은 몸의 염증에 불을 끄고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6장 뱃살 타파 및 염증 감소 실천 가이드.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종합관리님, 이제 오늘 배운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건강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이를 장기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3가지 핵심 실천 과제를 오늘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국물 반 소스 티스푼 원칙을 다음 한 주간 철저히 지켜보십시오. 식사 시 국물 요리가 있다면 평소 섭취량의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 건더기는 모두 드십시오. 외부 식당에서 국밥이나 찌개류를 드실 때는 주문 시 국물 양을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시도도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간장, 고추장, 된장, 설탕 등 양념류를 용기에서 바로 사용하기보다 반드시 티스푼을 이용하여 정량을 계량해서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서 과도한 양념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은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체내 염증 부하를 감소시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접시 3구역 채우기 연습을 몇 끼 식사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접시의 가장 넓은 절반은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로 나머지 4분의 1은 현미, 통밀 등 복합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맞춰 나가십시오. 이 습관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영양 균형을 맞춰 만성 염증을 줄이고 뱃살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매일 20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운동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산책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잠시 회사 주변을 걷거나 퇴근 후 집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이나 흥미로운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는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빠지지 않고 20분 걷기라는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작은 움직임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뱃살 감소에 도움을 주며 정신적 활력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3가지 작은 변화가 모여 몸에 잠재된 만성 염증의 불을 끄고 보기 싫었던 뱃살을 줄이며 잃었던 활력과 건강한 에너지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현재 특정 건강 문제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자가 진단이나 민간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는 뱃살과 만성 염증의 숨겨진 연관성,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식사의 재구성 및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 나아가 저속 노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단 한 번의 결정이나 한 번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모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해드린 작은 실천들을 일상에 녹여내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 외에 더 궁금한 점이나 저희 건강종합관리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건강종합관리가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